하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인가? 그런 거 같은데. 화면이 딸리고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월 2일 저희 분당 미팅을 큰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우리 몸의 기둥, 뼈와 척추인데요. 제가 한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 빨래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도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지만 비율이 최악이에요. 뭐 키가 크면 허리가 짧아야 되는데 저 허리가 길고요. 다리 중에서도 종아리가 긴 게 아니라 허벅지가 길거든요. 정말 최악의 조건인데 이 뼈와 척추를 저 같은 경우는 잘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긴 사람들은 수시로 허리가 삐끗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제가 듣기로 어르신들의 1, 2, 3, 4대 질병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이 뼈와 척추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아마 우리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중년 이상이시다 하는 분들도 너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경희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황경입니다. 저도 원혜영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율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골격상의 문제들이 비율이 안 좋다는 게 알을 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골격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메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엑스바디 있잖아요. 그거 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약간 체격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틀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엑스바디 한번 측정해보시면 지금 몇 단계인지 측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틀어져 있고 일자목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척추 이런 데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 뼈와 척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고요. 우리 몸의 기둥 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제 관절 뼈를 지탱해주는 그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뼈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이제 이 지지하는 역할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네랄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들을 또 뼈가 한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좀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뼈는 우리 몸을 좀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뼈가 있는 곳을 보면 구조적인 역할 외에 이제 갈비뼈 같은 데를 보면 그 안에 장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말랑말랑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뼈 속에서 왜 우리 골수에서 피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골수가 진짜로 뼈 속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골수는 골수고 뼈는 뼈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같은 이런 혈액 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게 우리 혈액의 건강을 지키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나 인 같은 미네랄들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 척추의 가장 주된 역할이 우리는 구조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경 보호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척추관 안에 존재하는 척수를
보호하고 우리 뇌와 각 신체 부위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그 신경 부분을 보호하고 그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연성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 척추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좀 충격을 많이 받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뼈는 이렇게 겉을 이야기하는 이 치밀 부분이고요. 뼈는 해면골, 요 안을 구성하고 있는 해면골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혈관도 들어가 있는 우리가 뼈는 닭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닭 이렇게 바를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닭뼈 하나 보면 여기 막 있잖아요. 막 우리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골수가 있고 그 골수와 함께 이제 혈관을 통해서 뼈로 영양이 연결되어서 영양이 전달되어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파괴되는 조직이다. 뼈는 한 번 생기면 안 변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도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신체 장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뼈 속에 있는 골수 안에서 지금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품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혈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막 여기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골증이나 염증과 같은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증을 이게 받게 된다. 통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뼈 하면 죽은 조직 같은데 사실은 살아있는 조직이고 그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들이 공급되어야 우리 뼈도 건강해진다라는 게 좀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뼈 하면 그냥 약간 얘는 고정되어 있는 애 같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도 혈액이 흘러가고 그 혈액 속으로 건강한 영양소들이 전달되어야 우리 뼈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년에 약 15% 정도 새로운 뼈 세포로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지금 우리 구조가 다 지탱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생성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영상으로 하나 보시면 됩니다. 소리가 조금 더 크면 뼈는 인체에 칼슘 차고이면서 뇌와 심장, 폐 등 중요 부위를 보호하고 있다. 뼈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뼈의 중요 세포인 하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골세포는 낡은 뼈를 녹이고 흡수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2~3주 걸린다. 낡은 뼈가 분해된 자리에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든다.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뼈의 재형성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하골세포로 인해 뼈가 눕고 흡수되는 과정이 급속하게 빨라지는 반면 조골세포의 골형성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뼈에 구멍이 생겨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신기하죠? 뼈는 패션 모델처럼 너무 신기하게 뼈에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게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다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세포들이 잘 동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나이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뼈는 이렇게 알이 꽉 차 있다가 점점 이렇게 비는 노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화 과정은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이제 좀 점차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뭐가 빨라지는 걸까요? 파골세포가 빨라지는 거예요. 조골세포는 왜 느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양소도 부족하고 세포 자체가
그러게요. 그래서 슬프게도 이렇게 비어가는데 이걸 조금 늦춰 보이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뼈가 이렇게 정말 크리스피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피해서 눈꽃 만두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바스락하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뼈에서 칼슘이 많이 나오면 갑상선 항진, 적게 나오면 갑상선 저하 이런 문제들이 유발되고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이렇게 뼈가 비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가 비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나 척추가 골절되게 되면 거의 1, 2년 안에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아직 뼈가 건강한 상태지만 이게 나중에 뼈가 비어졌을 때 넘어지거나 아니면 또 재채기 하다가 뼈가 부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부러지려고 하면 뼈 안이 얼마나 비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합병증으로도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요. 골절로 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해서 폐렴 같은 그런 질병들이 생겨서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감기나 이런 것들 걸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 내가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이제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골다공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고 그 이유는 이제 골격의 차이나 폐경,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제 남자들보다는 다이어트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슘 대사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이랑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부인들께 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데이터긴 한데 골다공증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먹거리가 칼슘을 많이 소모하는 먹거리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하는 환경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골다공증과 함께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육종, 골연화증, 다발골수종, 골절성 같은 이런 뼈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전에 알아봤고 골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뼈 자체가 비는 게 아까 골다공증이었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게 관절이고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게 관절낭이고 그 안에 이제 활액이 있습니다. 활막과 관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뼈와 뼈가 맞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골들이 닳아서 생기는 증상이 골관절염이고요. 여기 이제 활막, 요 관절낭, 요 자체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씀을 드렸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류마티스 증상이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건강 관리가 되면서 조금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안 굽혀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이런 증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한 10분 정도가 약간 손이 잘 안 굽어져서 이거를 이제 쥐었다 폈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원활해지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조금 이제 관절 건강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도가 높은 식품들을 즐겨 먹을 경우에 나트륨 결핍을 초래하고 산을 중화시키지 못해서 발병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골질을 만드는 칼슘이나 골질을 만드는 칼슘과
칼슘과 식이요항의 결핍들이 이 관절 변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도 있고 식습관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설탕 섭취를 줄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식이들로 바꾸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추에 대한 얘기예요. 척추 왜 디스크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척추는 뭐고 디스크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이제 척추뼈고요. 요 사이에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추간판, 즉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걸렸어 하는 건 이런 추간판이 이렇게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이 수액이라는 것을 이 섬유륜이 싸고 있는데 그거를 얘가 이게 뻗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여기에 있는 신경 다발을 누르게 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간판의 중심부인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화학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스크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5번, 6번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고기가 이제 제일 많이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고기가 이제 제일 많이 눌리니까 이렇게 삐져나오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증상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초기는 이게 그냥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원혜영 리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좀 길거나 아무래도 그러면 뭔가 틀어질 요소가 많겠죠. 그리고 골격이 좀 크면 아무래도 중력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더 내 척추가 좀 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에는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 골반 통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하지글 힘력이 저하되고 대소변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말기까지 가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을 좀 미리미리 좀 잘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척추 디스크는 이게 이제 척추는 뼈고 얘 자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좀 탄탄해야 사실은 뼈로 받는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 근육들이 약간 그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근육이 왜 없어지는 걸까? 저도 이제 제가 인바디를 재보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오니까 제가 늘 고민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근육이나 인대를 합성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런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뼈가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으로도 혈관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제대로 영양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실 영양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근육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독소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척추와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뼈 건강은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뼈 하면 칼슘이죠. 칼슘. 네.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식품으로 섭취할 때에는 이게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흡수율이 좀 좋은 제품들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그 흡수율이 좋은 제품들이 어떤 건지 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이제 뼈로 가려고 하면 뼈에 칼슘을 이렇게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쐬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우리가 다 선크림 바르고 20분 이상
우리가 또 온전히 햇빛을 쬐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역시도 뭔가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벽에 침착이 돼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는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결국은 우리 몸으로 각 장소로 영양들이 잘 가게 되는데 이게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기 이제 칼슘의 석회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칼슘이 아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그 원인들을 보면 우리 몸에 칼슘이 모자라니까 칼슘을 우리가 어디서 꺼내오냐면 뼈에서 꺼내오게 되거든요. 근데 꺼내올 때 내가 부족한 부분만 금방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잉여의 칼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잉여의 칼슘들은 다시 몸속에서 이렇게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칼슘이 녹아나오지 않게 우리 몸에 칼슘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먹은 칼슘이나 이런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잉여의 칼슘들이 다시 뼈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슘은 약간 이렇게 수축하는 작용이라고 하면 마그네슘은 약간 이완시키는 작용이어서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함께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 그 자체로도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뼈의 70%가 칼슘이라고 하면 70%를 뺀 나머지는 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도 이렇게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소화 흡수율은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은 1kg당 1g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혈액을 좋게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율이 좋은 칼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에서는 칼맥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요게 칼슘은 보통 이제 뼈니까 소뼈나 뭐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흡수가 잘 안 되는 재료보다 이렇게 해조 칼슘, 해조류에서 추출한 거예요. 우리가 김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바닷속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소화 흡수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해조칼슘에서 추출한 거고 바닷물에서 추출한 마그네슘 그리고 함께 넣은 비타민 D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도 쉽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도 쉽게 만들어져 있는 칼맥 D 한번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칼맥티. 칼슘 흡수가 의외로 까다롭다는 거 아세요? 먹는 만큼 흡수되지 않는 칼슘. 칼슘의 체내 흡수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칼슘보다 더 까다롭게 만든 칼맥티. 깨끗한 바다에서 찾아낸 마그네슘과 아이슬란드 빌두다르에서 채취한 해조 칼슘으로 원료부터 까다롭게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3를 더해서 배합도 까다롭게 영양소를 세밀하게 지켜내는 저온가공으로 한 번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까다로워지면 더 좋은 칼슘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 칼맥티의 진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칼맥티. 보통 이제 주변 분들 칼슘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저희 칼맥티 해조류에서 만든 칼슘이니까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한 조인트 가진 시장이에요. 조인트 가드.
관절 건강 어떤 분들이 관리해야 할까요?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힘든 일을 하시는 분? 운동을 격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누구나 관리해야 합니다.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과 안 좋은 습관으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관절 건강을 해치고 있으니까요. 관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성분과 소문을 쉬운 성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두 가지 핵심 원료 MSM과 글루코사민을 하루 섭취량 1500mg씩 꽉 채우고 항산화를 위해 아세로라 농축물 몸에 비타민C를 더했습니다.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듀얼 액션과 항산화까지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 길어진 기대 수명만큼 관절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고 싶은 마음. 조인트 가드의 진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 네, 칼맥기와 조인트 가드의 진심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르몬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아까 칼슘을 뽑아내는 용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 몸이 굉장히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미세한 이런 조율들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까 갑상선 호르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인체를 조율하고 있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도움 되셨죠? 네, 수고해주신 우리 아름다운